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네, MBC의 새 금토 드라마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제 첫 방송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방송 전에 이 넘버스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다루는 드라마다 보니까 드라마 속의 이 직업이나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회계사들이 회계사 그리고 회계법인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준다면 우리가 이 넘버스 첫 방송 좀 더 쉽게, 더 재밌게 200%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MBC에 근무하는 회계사분들을 모시고 드라마 넘버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글로벌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진석입니다. MBC 미디어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남입니다.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파트마다 업무가 다른 건지 딜, 텍스, 감사 파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딜 파트의 경우에는 네. 이제 기업의 인수와 합병, 그리고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구조조정, 분할, 투자 유치, 부동산 금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일들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감사 파트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주기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기업들이 회계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 자문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 텍스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세 세무 조정을 통해서 이제 법인세 납부를 하고 있고 세무조사 대응, 세무 불복 절차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 같은 회계 업무인데도 생각보다 업무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드라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 모아봤는데 첫 번째, 회계사들만 가지는 직업병이 혹시 있을까요? 직업병이라고 하긴 그런데 저는 사실 글보다 숫자가 더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워드나 한글 작업보다는 엑셀 작업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두 분도 그러시나요? 네,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숫자가 없는 보고서도 엑셀로 쓰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엑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엑셀을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좀 가장 두려운 단어나 숫자, 뭐 그런 기능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어쨌든 엑셀로 숫자를 많이 검증하다 보니까 false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두려운 단어 같은데 왜냐면 false는 저희가 검증식을 세울 때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를 뜨게끔 검정식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true가 나오게끔 저희가 계속 숫자를 검증하고 반복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false라는 단어가 조금 두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false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쵸, 네, 이런 뜻이니까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근데 어디서 잘못된지를 몰라. 맞아요. 그게 어려워. 정말 어려운 단어 네. false. 이제 앞으로는 false라는 단어를 보지 않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사라는 이유로 내가 들어본 황당한 부탁,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하면 아나운서처럼 읽어달라고 해요, 사람들이. 회계사기 때문에 들어본 황당한 부탁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만 하면 축의금을 제가 받고 장부까지 false가 뜨지 뜨지 않게요. 않도록 그런 황당한 부탁을 올해 초까지도 받았습니다. 회계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조금 지엽적인 부분을 마치 알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잘 모른다고 대답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죠, 저도. 왜냐면 저도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세 분 선배님들께 연말정산 때 연락 좀 드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탁 많이 받으시죠? 그쵸, 아무래도 매년 네. 이런 황당한 부탁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이런 부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의외의 대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세 분이 동시에 네, 아니요로 빠르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회계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연애를 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1월에서 3월 왜 연애랑 무슨 상관이죠?
아, 1월에서 3월이 사실 저희가 회계법에서 불리는 시즌이라는 시기거든요. 시즌? 네,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감사를 해서 3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주말도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연애할 시간은 없는데 또 사내 연애는 또 가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힘든 시기를 같이 또 버티다 보니까 전우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싹트네요.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커플로 발전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텍스 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납부가 3월 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딜 파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구나. 네, 1월부터 3월까지가 바쁜 시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틈새를 공략해서 이 두 파트들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회계사 내에서도 저희는 비교 우위를 점해서 연애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면 결론, 연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사내 네, 연애도 맞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회계사는 신입 때부터 연봉이 외제차 한 대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라고 합니다.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가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부터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외제차 차종에 따라서 그렇죠. 차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때는 사실 확실히 아니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신입 연봉도 많이 인상이 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억울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조금 억울하긴 한데 MBC라는 조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네. 네. 정확히 저희가 이제 그걸 오픈할 수는 없지만 맨날 야근만 하는데 그래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정도는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은 그렇게 받고 있죠.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옛날엔 아니었다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계사는 암산을 잘한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왜 아니에요? 숫자를 그렇게 많이 다루시는데? 사실 저는 암산보다는 계산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단순한 암산도 계산기를 통해서 숫자를 확인해야지 약간 좀 안심하는 편이어가지고 회계사 시절 사용하던 계산기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좀 특별한 계산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는 소위 거예요? 말하는 쌀집 계산기. 이렇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가장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어쨌든 숫자를 다루는 게 네.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단계를 좀 넘어서는 것 같고요. 회계사가 또 숫자를 틀리면은 그 보고서나 자산의 가치가 그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습관화도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암산을 좀 배제하려는. 오히려 암산을 할 수 있어도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봤는데 넘버스 속 회계법인과 회계사는 실제 회계법인 회계사와 얼마나 닮았을지 저도 궁금하고 세 분들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